미국 정부로 인해 최근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삼성이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백신 딜을 걸며 삼성에게 미국 내 40조 투자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삼성의 기밀이 담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둑 심보를 가진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 아래 도를 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기업을 소집한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업의 재고와 주문 판매 내역 등 내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업 안에서 1급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에 노출될 수도 있어 공시로도 밝히지 않은 민감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 주도의 시장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패권주의와 동맹론을 내세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공급난을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과 반도체 판매 계약을 맺을 때 미국 정부가 삼성의 정보를 이용해 협상에 개입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국방 물자 생산법을 통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 물자 생산법은 냉전 시대 군수 조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러먼 도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며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자국 기업 살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미국 거점의 유일한 첨단 반도체 업체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이 반도체 리더십을 되찾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생각은 그동안 삼성이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노하우를 미국 정부가 초강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날강도처럼 훔쳐가려는 얍삽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미국 기업이 다시 독점하게 된다면 부당한 가격 상승은 물론 미국 기업들의 갑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자사의 새로운 제품을 더 팔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라는 이유로 단말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고요. 애플 제품이 휘어진 상태로 출하되었으나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동네 시장도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판매를 하지 않는데 말이죠. 애플이 단순하게 소비자에게만 갑질한 것이 아닌 협력 업체인 대만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갑질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 중에 한국의 현대차 그룹을 가장 유력 파트너로 꼽았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애플은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도 없기에 최신 기술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빠르게 선보이고 있는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양사간 협상 중단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바람에 불만을 느껴 협업 논의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지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초 외신 보도에 대해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애플과의 협의는 초기 단계로 정해진 게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애플과 협업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데 무슨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해서 협업 논의를 중단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웃기지도 않은 거리를 만들어 애플이 현대차를 하청업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갑질했던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애플이 일부러 세계 여러 자동차 업체와 물밑 작업을 벌이며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애플카를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내세워 현대차를 애플에 종속시키려 한 시도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애플이 현재 기업 폭스콘처럼 현대차도 자기네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며 기업 운영에도 간섭하기 위한 더러운 비즈니스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애플의 이런 꼼수를 파악하고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기업의 무례함과 갑질 논란에 유럽연합이 삼성과 손잡고 미국 기업들에게 맞서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이 유럽 내에서 쓰이는 모바일 기기 충전기를 C타입 USB로 통합하겠다는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모바일 기기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하고 있는 애플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모바일 기기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애플이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유럽에서 쓰일 모든 스마트폰의 C타입 USB 충전을 지원해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럽에서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낸 것에 대해 삼성 밀어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판매하는 아이폰 패키지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버려지는 충전기가 환경을 파괴하고 패키지 박스의 부피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이 환경보호를 빌미로 장사에 이용하고 있으며 충전기와 패키지 가격을 줄였지만 가격은 더 비싸져 그저 단가를 낮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충전기를 따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비싸 애플의 환경보호 정책은 그저 소비자기만 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폐기물이 진짜로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소비자가 새 모바일 기기를 살 때 기존 충전기를 재사용하도록 해 버려지는 충전기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 국내시장 집행위원은 점점 더 많은 기기들이 출시되어 호환 불가능한 충전기들이 팔리고 있다며 우리는 유럽 소비자들이 모든 휴대용 전자제품에 단일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해 편리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10년 넘게 공통적인 충전 표준을 채택하라고 애플을 설득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유럽연합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한 가지 형태인 단자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억압할 것이라며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혁신적인 갑질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요. 삼성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유럽연합의 충전기 방식 동일 법안에 대해 양해 각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며 유럽연합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선 삼성 스마트폰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면서 소비자 중심 기업으로 소문나면서 애플의 아이폰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하청업체인 폭스콘이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겨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얼마 전 신제품을 출시한 애플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애플은 신제품 초도 물량 확보세 초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은 일찍이 탈중국에 성공하면서 미국 주도 대중 견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더 배가 아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한국 기업들이 외교적인 흐름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일본처럼 미국에만 올인하는 단순하고도 무식한 외교 전략을 펼쳤다면 한국은 이미 일본처럼 되었을 확률이 높고 미국 갑질에 경제 전체가 술렁이는 가벼운 나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132개국 중 역대 최고인 5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을 제치고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와 기업이 갑질을 이어간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미국 스스로가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위기에 강한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미국의 갑질과 꼼수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즐거운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